그래서 오늘 원래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 장비 이제 앞에 보이시는데요. 장비는 다 꾸며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결선을 더 하관할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교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서브 앰프라는 게 있고요. 이 서브 앰프에 이쪽에 있는 서브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그 열이 나기 때문에 뭐 항상 열 주의 마크가 찍혀져 있는데 이 모터가 이제 서브 모터고요. 용량에 따라서 뭐 크기가 차이가 있겠죠. 용량이 커지면 모터도 커질 것이고, 여기 있는 서브 모터와 이 아래에 있는 서브 앰프는 이제 짝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커지면 앰프도 커지는 거고요. 앰프 큰 거는 작은 거는 돌릴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브 모터가 크면은 앰프도 같이 용량에 따라서 커지게 된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개가 서브 관계입니다. 여기 있는 서브 앰프하고 이쪽 장비에 있는 서브 모터가 서로 그 짝으로 판매돼서 그 서브 관계를 이루는 거고, 이 서브 앰프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장치가 이 위쪽에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고 해서 QD75D2N이라는 저희 모델을 쓰고 있고요. 지금은 그 모델이 지금 요건 약간 구버전이고, 새로 나온 버전들은 방통신으로 해가지고 케이블 두 가닥만 연결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도록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건 바로 조금 이전 단계의 모델이라서 여기 있는 그 하네스를 통해 가지고 이쪽 커넥터, 서브 앰프에 이쪽 커넥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 배선에 대한 설명은 회로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배우는 게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는 서브 앰프, 그리고 위치 결정 모듈, 그리고 서브 모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직접 구동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 PLC 뭐 다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뭐 컴퓨터죠. 얘도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PLC를 매달 수 있는 뒤에 메인보드, 베이스 격에 해당되는 그런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베이스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파워 서플라이 꽂고,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입출력 모듈 관련된 거 꽂고, 물론 현장에서는 입출력 모듈이 뒤쪽에 있고 보통 그 기능 모듈이 앞쪽에 보통 배치가 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보통 기본 교육 하기 때문에 입출력 모듈, 디지털 인아웃 모듈이 먼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CC링크 모듈이라고 해서 필드버스 통신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모듈은 내일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위치 결정 모듈이 있고, 여러분들 장비는 대부분 이 위치 결정 모듈까지만 부착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듈은 뒤에 이제 통신 모듈을 두 개, 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서 두 개를 더 이렇게 지금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치 결정 모듈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PLC에 전원을 켜시면은 전원이 공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CPU가 처음에 본인 자기 진단을 끝내고 이상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런에 불이 들어와서 장비가 구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외부에 결선이 안 돼 있을 뿐인 거지 PLC 내부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전 교육받으신 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 게 있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PU 커버를 열면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레버가 있어서 스탑에다 레버를 놓으면은 런에 불이 꺼지게 되죠. 런에 불이 꺼져서 CPU가 스탑 모드가 오는 거고, 다시 런에 놓으면은 런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CPU가 구동 중에 있는 겁니다. CPU, PLC 제조사마다 이거를 열쇠로 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 레버로 하는데 예전에 나온 것들은 열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열쇠로 런스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PLC 자체를 리셋을 걸 수가 있는데, 미쓰비시 기종은 가운데 있는 레버를 맨 왼쪽으로 1초 이상 당기고 있으면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리셋되는 거예요. 포맷이 아니라 프로그램 메모리만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프로그램 중에 바뀌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만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런하면은 런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종은 Q03UD 모델이라서 이더넷 포트하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이더넷 포트로도 할 수 있고 USB 포트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거는 지금 여러분들 책상 밑에 다 허브가 하나씩 다 달려 있어요. 공유기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PC 두 대에 공유기에
터치와 여기 있는 PLC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독립 네트워크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독립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랜 카드가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 쪽으로 나가는 랜 카드가 있고, 나머지 랜 카드 하나는 이쪽 PLC 쪽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이렇게 랜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IP도 다 똑같습니다. 원래 현장 같으면 하나의 허브에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PLC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같은 IP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다 독립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IP가 다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터치도 어쨌든 저희 오늘 써야 되거든요. 터치도 전원 켜주시면 되고, 전원은 이 뒤쪽에 있어요. 이쪽에 손 넣어보시면 밑에 있는데, 이렇게 뒤로 고개 돌려보시면 뒤에 있는 장비의 스위치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저렇게 쳐다보시면 뒤에 있는 장비 밑에 있습니다. 밑에 이 장비 밑에 있습니다. 장비 밑에 스위치 있습니다. 터치는 이제 프로페이스 터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프로페이스는 슈나이더 그룹 밑으로 들어갔죠. 원래는 이제 일본 계열 거였는데 지금 슈나이더 밑으로 들어가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일장 다 있는 것 같아요. 터치 제조사마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자료는 이 사이트에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뭐 지금 교육하시는 자료도 다 여기 다 올라가 있고요. 그거 기타 외에 중간에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가끔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요새는 그냥 강의하는 거를 전부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가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여기에다가 대부분 다 파일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다 공유를 하고요. 강의에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한번 잠깐 보고, 지금 나눠드린 교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서버 앰프, 아까 저희 사진에서 봤던 이 장비 서버 앰프, 요게 지금 배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단상이고요. 교육용 장비이기 때문에 단상을 쓰고요. 현장에서는 대부분 3상을 쓰는데, 3상 배선된 거는 위쪽에 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로 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배선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거는 단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상 220V를 공급을 받아서 서브 앰프에 보시면 L1, L3라는 라인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장부에 서브에 L1하고 L3에 지금 전원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앞쪽에 뭐 퓨즈를 달아도 되고 MCCB를 달아서 전원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단계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로, 단순하게 스위치로 구성이 돼가지고 다이렉트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요 단상 전원에서 L11번하고 L21번이 있는데, L1, 요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의 차이는, 위에 거는 모터한테 직접 전기를 주는 주회로 전력이고요. 밑에 쪽은 안에 있는 제어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분기돼서 공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 결선에 대한 건 매뉴얼에 이렇게 결선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배선에 대한 건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배선하시면 뭐 동작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브 앰프에 주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비상정지에 관련된 비상정지 신호 들어오면은 회로가 차단되게끔 하는 뭐 그런 서킷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희 거는 여기까지는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냥 그 메인 전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브릭하고 커넥터 3번을 보시면은 서버 모터로 전원 라인이 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흰색, 빨간색, 검정색 선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UVW라고 해서 CNP3 해가지고 전원 라인이 이렇게 흰색, 검정색, 빨간색에서 전원 라인이 나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서버 모터에 그 위쪽 커넥터에 있는 라인으로 같이 온 거예요. 모터를 돌려주기 위한 전력선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그 모터의 뒷부분에 엔코더가 있어요. 뒷부분에 이 엔코더가 있어서 그 엔코더 라인이 쭉 타고 와가지고 여기 있는 커넥터 CN2 요 라인 CN2 라인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재 상으로는 이거죠. CN2 엔코더가 CN2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접지 부분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녹색 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 회로 전원 뭐 요건 지금 이제 저희 거는 비접점으로 지금 이머전시 비상정지 스위치하고 서버 온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것들은 옆에 단자대에다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해놨죠. 옆에 보시면 이 옆쪽에 보시면 요게 비상정지 스위치고요. 요게 서버 온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과부하라든지 더 이상 발생이 되었을 때 서버 M2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에러를 리셋시키는 스위치가 여기 있는 리셋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리셋 스위치, 서버 온 스위치, 비상정지 스위치, 리셋 스위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게 교재 페이지 5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쪽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내부 이 서버 앰프 쪽에도 24V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이따가 장비 쪽에 전원을 공급을 해 줄 겁니다. 서버 앰프 쪽에 요 옆에 보시면 24V하고 그라운드하고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도 전원을 DC 24V를 공급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연결을 할 건데 저희가 장비가 교육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바나나 잭이라는 걸 써요. 이런 잭을 씁니다. 이런 잭이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많이는 가져오실 필요 없고요. 장비당 다 가실 필요 없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셔가지고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해가지고 한 3-4가닥씩만 일단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앞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도 지금 전원을 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전원이 공급되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전원 공급 라인을 연결하시는 거고요. 저희 장비는 그 PLC 입출력 모듈 접점을 직접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결선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결선하다 보면 맨날 조였다 풀었다 하면은 장비가 남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이 하다 보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배선을 빼가지고 이 커넥팅 처리를 해서 이 장비 뒤쪽에 보시면 커넥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빼가지고 이게 첫 번째 입력 라인 열 16점, 이게 이제 두 번째 입력 라인 16점, 그리고 이쪽이 출력 라인 16점, 출력 라인 16점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4개의 입출력 모듈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앞쪽에다가 다 배선을 빼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직접 하나짝으로 결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빼놓은 거고요. 이 안에 SMPS 그 전원 변환 장치 스위칭 모듈 파워 서플라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그 사이드에 보시면 또 전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올려주시면 24V가 이 아랫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24V를 물론 전원 끄고 배선하는 게 맞는데 극성 맞게요. 24V는 여기 장비 24V 연결해 주시고요. 서버 앰프 쪽에요.
24V는 플러스 연결해 주시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앰프의 전원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모터에 들어가는 전력하고 이 서브 앰프에 여기 지금 알람 떴죠? 비상등지 스위치가 이거 눌려있어서 그래요. 비상등지 스위치 눌려있을 때 반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알람 6.1 이렇게 뜨시면 그 이머전시 스위치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전원을 공급을 해주시면은 일단 서버가 뭔지를 일단 연결 다 하셨나요? 선수가 다? 플러스 24V는 24V 연결하시면 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돼요. 서버가 뭔지를 좀 일단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옆에 S1 스위치 있습니다. 서버 온 스위치인데 이 서버 온 스위치가 램프가 고장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것 중에. 그래서 서버 온 스위치를 눌러보시면은 온인지 오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를 해놓으세요. 오프. 서버 온 스위치를 오프를 해놓으신 다음에 스위치가 튀어나오는 느낌. 오프를 해놓으신 다음에 손에 약간 기름기는 묻겠지만은 여기 있는 스크류 있잖아요. 이 스크류를 돌려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이 스크류가 서버 모터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서버 온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하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모터의 전력이 차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확인되셨죠? 이따가 여기 그 종이 있으니까 닦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름이 좀 묻어요. 제가 이날리를 좀 뿌려놨기 때문에. 이 앞에 닦는 종이 있어요. 이따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버 온이 안 걸린 거고요. 서버 온이 걸렸을 때는 서버 온 스위치를 이제 눌러주세요. 서버 온 스위치를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스크류를 살짝만 돌려보시면은 얘가 뭔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안 돌아가는 느낌을 느껴지라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돌리면요 얘는 반대로 힘을 줘요. 하고 왼쪽으로 힘을 주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줘요. 그리고 그 힘도 살짝 주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세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힘이 세져요. 그런 걸 느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PID 제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줬을 때 반대 힘으로 준다는 거는 현재 위치를 얘는 고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명령 장치로부터 어떠한 명령도 없기 때문에 서버 앰프에서는 현재 위치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외란을 준 거죠. 힘을 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벗어난 값을 지금 자꾸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그 현재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반대 힘으로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적분 제어를 느낄 수가 있는 건데 살짝 오른쪽으로 힘을 줬을 때 왼쪽으로 주는 힘이 점점 강해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에러가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오차가 원래는 처음에 조금밖에 안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오차 값을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은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적분 제어를 얘가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버 관계라고 하는 거는 요 서버 앰프하고 요 서버 모터만의 관계고, 여기는 위치 결정 모듈은 그냥 단지 명령만 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서버 관계는 앰프와 여기 있는 그 모터만의 관계다. 근데 이게 없으면 계속 어떤 위치 값이나 목표 값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런 체계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건 이 뒤에 있는 엔코더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서버 앰프에서는 모터를 돌리는 거고, 모터가 실제 얼만큼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는 이 뒤에 있는 엔코더 값을 다시 여기 있는 서버 앰프가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것저것 계산할 거 없이 100개를 줬으면 100개의 펄스가, 그러니까 100번 돌으라고 앰프가 모터한테 명령을 내렸으면 이 뒤쪽에 있는 서버 엔코더에서 100개의 펄스 값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100개가 안 됐다 그럼 더 돌리는 거고, 100개를 오버했다 그럼 거꾸로 돌리는 거죠. 그 역할을 여기 있는 서버 앰프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서버를 쓰는 거죠. 이제 그 오차 없이, 오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있어도 그 요인을 계속 추종해서 원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원하는 목표점을 찾아가기 때문에 서버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위치 결정 모듈 QD75 D타입의 위치 결정 모듈인데 이렇게 배선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배선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는 이제 이런 단자 컨버터를 썼죠. 아까 우리 하네스 커넥터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서 배선 작업하기가 되게 이제 까다로우니까
커넥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저 커넥터 꽂고 배선 작업할 수 있도록 매칭된 여기다가 1대1로 배칭해서 이쪽은 서브 앰프 한쪽은 물리고 이쪽은 위치 결정 모듈을 오고 요 사이에서 이런 단자대를 사용해가지고 컨버터 사용해서 요 배선을 한 거죠, 이 작업을. 근데 지금 나오는 모듈들은 이런 작업이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실제 구동되는 신호값을 전자 펄스로 줘요. 여기 펄스 플러스, 펄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포워드, 리버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직접 온오프 신호를 줘서 100개면 100번, 저기 1000번이면 1000개의 펄스 신호를 여기 있는 서버 앰프에 줘서 구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데이터 값으로 날리는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커넥터 거의 2개만 이렇게 꽂으면 끝나는 식으로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인 온오프 신호로 가다 보면은 노이즈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 속도 이상을, 성능 이상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건 D타입인데 이게 1메가 초당 이제 100만 개의 펄스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 P타입은 2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만 개, 초당 20만 개의 펄스밖에 못 보내요. 그 노이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 깔려는 있는 장비들은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전부 다 그냥 데이터로 그냥 위치값을 보내면 서브 앰프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모터를 돌리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 거는 지금 75 D타입이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정전 스트로크 핸드, 역전 스트로크 핸드는 이제 리밋 스위치를 말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저희 시스템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서브 앰프 쪽에 위치 결정 모듈 쪽에 그 리밋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서브 앰프에서는 차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서브 앰프 쪽에 사용되는 파라미터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라미터를 쉽게 한 번에 넣을 수 있도록 여기 USB로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건데 이렇게 직접 컴퓨터에서 서버 앰프에 연결해 가지고 파라미터 쓸 수도 있고요. PLC에서 위치 결정, 이건 안 되겠구나. 요거는 이제 저희는 요 작업까지는 안 할 거예요. 파라미터를 거의 기본 파라미터 다 그대로 쓰고요. 전자기어라는 게 있는데 그 값만 저희가 수정해가지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직접 수정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사용 안 할 거예요.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고요. 저희는 지금 위치 제어 모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이제 앰프에 대한 파라미터 세팅을 볼 건데 각도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서브 앰프 보시면 위에 커버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이 커버에 대한 안에 그 스위치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모델들은 또 이런 스위치도 지금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원가 절감일 수도 있고요. 다 프로그램으로 그냥 다운로드를 해서 안에 있는 파라미터 값을 바꾸도록 해놨기 때문에 스위치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스위치가 있어서 이걸로 할 거고요. 맨 왼쪽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파라미터 값이 로테이션이 됩니다. C 나왔다가 O2 나왔다가 레디온 나왔다가 에러 E 나왔다가 파라미터 A, 파라미터 B, 파라미터 C, 파라미터 D, 파라미터 E, 파라미터 F, C. 그래서 이 주 메뉴 값이 회전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드 버튼 쭉 눌러 보시면 확인되셨나요? 네. 그게 지금 여기 모드 버튼 눌렀을 때 C는 상태 표시, 여기 오토는 원터치 조정. RD 오프하고 RD 온은 서버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RD 온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 있는 RD 그 서버 온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은 여기 RD 오프로 표시가 됩니다. AL은 알람에 관련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파라미터는 A 파라미터에 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좀 추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이 뒤쪽에 그 파라미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파라미터 건드리는 게 제일 많겠죠. 기본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큰 메뉴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수정할 거는 여기 지금 조고 운전 모드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고 운전부터 할 건데 RD ON이나 RD OF의 메뉴가 오도록 지금 모드 버튼을 이렇게 쭉 눌러보세요. 모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RD ON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서브 온 스위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서브 온 스위치를 오프를 시키세요. 온 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매뉴얼대로 그대로 해보자면은 그럼 이게 RD 오프 매뉴얼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업 버튼을 눌러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업 버튼을 눌러 보시면 그 아래 표시가 써 있습니다. 업 버튼 눌러 보시면은 4번을 눌러 보시면은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또 반대로 쭉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그 TESD 테스트 1번까지 오시면 됩니다. TESD 1 되셨나요? 혹시 이 메뉴까지 못 들어오신 분? 다 들어오셨으면은 거기에서 셋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죠. 셋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계시면은 D-01에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요거는 왜 하냐면은 배선을 끝낸 다음에 서버 앰프하고 모터하고 일단 결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이제 조그 기동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점점점점 되고 있을 때 업하고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은 옆에 그 리프트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박으면 안 되니까. 네, 지금 소리 나죠? 움직이는 거. 여기는 리프트 움직이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업다운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업 버튼을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죠. 하고 다운 버튼 누르면 위로 올라오죠. 이유는 저희 타임 케이블로 여기 서버 모터하고 타임 케이블로도 돼 있어서 원래는 업 버튼이라는 거는 모터가 정방향으로 회전해서 어드레스가 증가하는 방향 그렇게 돼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지금 거꾸로 이렇게 그 타임 벨트로 뒤집어져 있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업이라는 거는 서버 모터에서 그 어드레스 방향이 증가되는 서버 엔코더의 어드레스 위치 값이 증가되는 방향을 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 리프트의 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업이라고 했을 때 정방향으로 보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다운 방향이 모터가 지금 역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바꿀 수는 있어요. 파라미터에서 바꿀 수는 있는데 현재 디폴트 그 값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서 서버 모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도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그 기동을 지금 해보신 거예요. 네. 버튼이 없는 것도 어떻게 됐어요? 아, 저기 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서버 앰프에 커넥터 연결해가지고 아까 우리 MI 컨피그레이터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만 하는 네. 아니면은 이제 요 서버 앰프에서는 안 되고 이제 위치 결정 모듈까지 다 연결을 하면 위치 결정 모듈에서 명령을 줘서 조거 기동을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위치 결정 모듈 없이 앰프하고 모터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어를 해본 거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은. 이선 선생님 계시나요? 네. 큐 한 번만 다시 한번 찍어주시죠. 방금 전에 이제 조거 기동을 해보셨고요. 그럼 조거 기동 이제 빠져 나오셔야죠. 이제 빠져 나오시려면은 전원 한번 껐다 키거나 모드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한대요. 모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면 C 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셋 버튼 쭉 누르고 계시면 예, 빠져나왔네요 저는. 그래서 숫자가 막 깜빡깜빡거리시나요 혹시 지금? 네.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상태에서 숫자가 깜빡거릴 때 스크린을 살짝 흔들어 보세요. 그럼 숫자 값이 많이 흔들 겁니다. 네, 스크린을 살짝 흔들어 보시면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맨 끝자리 조금씩만 움직이잖아요.
매뉴얼을 다 이 모드를 다 외우진 않아서 다 파라미터 값이에요. 다. 혹시 숫자 값이 깜빡이지 않거나 다른 모드로 들어가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아까 테스트 2번을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라미터에 혼자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모두 안에서 계속 내리고 보시는 거예요. 또 안 되신 분. 숫자가 막 움직이는 게 안 보이시는 분. 그 숫자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지금 숫자가 살짝 떨리는 거는 얘가 그냥 놔둬도 자중에 의해서 리프트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서버에서 자꾸 신호를 줘서 그게 흔들리는 건데 엔코더에서 펄스 신호 들어오는 게 지금 그 숫자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제 좀 틀면 그 위치 값이 확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숫자 값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모두 나왔으면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서버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모드는 전체적으로 저도 다 사용은 안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파라미터 좀 건들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 보시고 뒤쪽에 있는 개인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쓰는 요 서버 M4는 그 개인이 오토 개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가 알아서 개인 값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부하 값을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개인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P개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기본 모드가 오토 개인 모드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파라미터 제가 6번 값으로 들어갈 건데요. 그 전에 이거 서버 전자 기업위에 관련된 좀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저희가 쓰는 그 서버 모터가요. 여기 있는 이 서버 모터의 분해능이 2의 22승계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을 때 펄스가 419만 4,304개의 펄스가 나와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러니까 저 서버 엔코더가 얼마나 분해능이 높냐에 따라서 정밀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아직 LS 산전에서는 최근까지 2의 19승까지 나온 거 봤고 그 이유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저 분해능이 국내에서는 제가 기사로 본 거로는 그 RS 오토메이션인가요? 거기서 그 22승의 2의 22승 분해능을 가진 그 서버 모터 만들었다, 엔코더 만들었다고 최근에 기사를 본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분해능이 그 정밀도가 결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엔코더 만드는 것도 기술인데 그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그 선진국에 비해서 저 그 메이저 제품에 대해서는 좀 딸리는 거죠. 저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희 위치 결정 모듈 있잖아요. 이 QD75 요 모듈은 되게 나온 지 좀 오래됐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얘가 입력할 수 있는 분해능은 65,000개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이제 65,000개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제 400만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얘 위치 값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이 서버 위치, 여기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얘가 얼마큼 도는지를 1대1로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입력할 수 있는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값이 65,000이 최대인 거고 얘는 최대 400만 개가 나오니까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이 서버 앰프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기업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훨씬 많은 한 바퀴 돌았을 때 훨씬 더 많은 펄스 수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위치 결정 모듈에서 펄스 하나만 내보내도 이 서버 앰프에서는 100배나 1000배 튀겨가지고 얘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전자 기업이가
그 서브 앰프 이걸 만들 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면은 위치 결정 모듈은 그대로 쓰고 싶은데 앰프하고 모터는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새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전자 기업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앰프 쪽에 여기 보시면은 이 서브 앰프 쪽에 이렇게 전자 기업이가 있는 거고, 요 펄스 지령 펄스열 요게 이제 위치 결정 모듈에서 이렇게 펄스가 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의 펄스가 들어와도 이 전자 기업이에 100배로 되어 있으면 여기 100개의 펄스를 보내는 거고, 엔코더에서 100개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서브 앰프가 체크를 해서 아까처럼 더 돌았으면은 반대로, 덜 돌았으면 다시 더 돌리고, 요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 기업에 대한 파라미터가 CDV, CMX라는 값이 있는데, 분자값, 분모값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분수로 하는 이유는 소수점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쭉 무한소수로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분수로 재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 결정 모듈에서의 한 바퀴 돌았을 때의 펄스 값하고 여기는 전자기업이 두 개를 곱해서 서버 엔코더에 펄스 값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 정밀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배수를 크게 해놓으면 펄스 하나만 나와도 만약에 1000배를 했다. 그러면 하나에 1000개가 오는 거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고, 하나를 냈는데 이거 10개를 했다. 만약에 했으면은 정밀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경우의 수는 생기겠죠. 속도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그 위치 결정 모듈에서의 엔코더 값, 엔코더가 만약에 뭐 100이다, 10이다, 여기 전자기업이가 1000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10,00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엔코더 값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령 펄스열 값, 이게 여기 지령 펄스열 값을 엔코더 값으로 나누면 거꾸로 전자기업 값이 나오던지, 아니면 엔코더 값을 전자기업으로 나누면은 이제 위치 결정 모듈에서의 엔코더 값이 나오게끔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있습니다. 전자기업위에 제한 값은 있어요. 최대 요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저 4000 값을 또 넘어버리면은 너무 이제 빠른 많은 펄스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 범위도 저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값을 따져 놨는데요. 모터를 전격으로 돌리기 위한 거예요. 이 저희가 쓰는 서브 모터 전격은 3000rpm이고요. 3000rpm보다 더 빨리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빨리 돌리면 이제 슬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격에 맞춰놓고 계산을 일단 해보게 되면은, 전격이 3000rpm이면 초당이 50바퀴 돌겠죠? 분당 3000바퀴니까 초당 50바퀴 돌 거 아니에요? 50바퀴 돌았을 때 모터에서 필요한 펄스가 몇 개냐? 이만큼이 되는 거죠. 지금 100만처럼 2억 개가 되는 거죠, 초당. 이만큼의 펄스가 한 바퀴, 1초에 필요한 게 이만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QD75 모델이 1초에 발생할 수 있는 펄스, QD75 모듈에서 앰프로 가장 빨리 내보낼 수 있는 펄스의 속도가 이거밖에 안 돼요. 1Mbps 밖에 안 돼요. 1초당 이제 10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원래 모터에서, 엔코더에서 나오는 펄스가 이만큼이니 그거를 위치 결정 모듈에서 나오는 초당 나오는 펄스 수로 나눠 보면은 요렇게 비율이 나오는 거죠. 계속 약분을 해가지고 값을 나누다 보면은 625분의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요 값으로 세팅을 해주면 돼요, 전자기업으로. 분모는 625 세팅하시면 되고 분자는 이거 세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넘버 오브 펄스 퍼 로테이션이라는 거에다가 전자기업이 곱했을 때 요게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게 전자기업이 요게 이제 엔코더 값인 거죠. 여기 엔코더 값이고, 거꾸로 요 값으로 이제 저기 한 거죠. 419다 304에다가 요 값으로 이제 나눈 거죠, 거꾸로. 그랬을 때 이제 그 엔코더 이 위치 결정 모듈에서는 요 값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위치 결정 모듈 처음에 딱 세팅을 하게 되면은 디볼트 값이 2만이로 나와요, 저희 거 모듈은. 그래서 이제 요 값이 설정된 이유가 요거에 의해서 전격으로 회전시킬 때 전자기업이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으로 세팅이 되는데, 문제는 저희 거 지금 전자기업이가 일단 이렇게 다 세팅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값으로 세팅을 해야 원칙인데, 지금 여러분들 거는 얼마가 돼 있냐면은 512배가 돼 있어요.
1분에 512회로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 장비를 납품했던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교재에는 위치 결정 모듈에서의 엔코더 값을 8192 값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교재에는. 그래서 이 값 하면은 이만큼 나오거든요. 이 값이 나오거든요. 이거 두 개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도 구동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거보다는 지금 모터 전격에 맞춘다고 하면은 저희가 위치 결정 모듈에서는 2만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전자 기어비에는 625분에 요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서버 앰프를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숫자 값이 5자리밖에 안 나오죠. 숫자 값이 지금 돌아가는 게 5자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6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해놨냐면은 아랫자리하고 윗자리를 4개씩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전 페이지에 숫자상으로 만약에 8자리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하위 4자리는 요 아래 앞쪽에 요게 깜빡이고요. 상위 4자리는 요 위쪽에 깜빡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랫자리 윗자리 총 그 8자리 이상까지도 표현할 수 있게끔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세팅을 할 건데 파라미터 6번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6번으로 모드 버튼을 같이 누르셔가지고 A 파라미터 A 모드 버튼을 쭉쭉쭉 누르셔서 지금 숫자잖아요. 숫자가 막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바꿔놔가지고 PA06이에요? 잠깐만요. 예, PA06. PA06까지 오시면 거기서 셋 버튼 눌러보시면은 언더바에서 511에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못 찾으신 거죠? 파라미터 06도까지 아직 못 들어오는데 파라미터 06도 못 찾으신 분 찾으셨나요? 모드로 PA06인 거예요? 모드요? 그 모드 버튼 아까 모드에서 제대로 빠져 나오셨으면 모드 버튼만 누르면 원래 나오는데 아마 여기 아직 안 빠져 나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빠져 나온 거고 여기서 PA 네, 또 PA 06번을 모르시는 분 오셨나요? 파라미터 06번 오셔서 셋 버튼 눌러보시면 거기 언더바 512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그 값을 바꾸려면 다시 한번 셋 버튼을 누르면 걔가 깜빡거립니다. 되셨죠? 네. 그 값을 저희 지금 파라미터를 얼마로 바꿀 거냐면 여기 있는 방금 전에 교재에 있는 것처럼 6번을 13만 1072로 바꿀 거예요. 13만 1072가 파라미터 6번이고요. 파라미터 7번은 625 값을 줄 겁니다. 이따가 위치 결정 모듈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산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파라미터 6번에 512로 되어 있는데 업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숫자가 막 증가해요. 근데 뒤에 있는 4자리 1072, 13107에서 107만 일단 세팅을 하셔야 되니까 업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숫자가 막 증가하고 처음에는 1의 자리, 그 다음 10자리 더 누르고 계시면 1의 자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금방 올라가요. 금방 누르고 계시면. 그래서 1072를 맞추세요.
그러니까 누르고 계시면 처음에는 1의 자리, 그 다음 10의 자리, 그 다음 100의 자리 이렇게 막 증가를 해요. (1072) 그 깜빡이고 있을 때요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언더바에서 0값만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언더바 1072를 맞추신 다음에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못 맞추셨어요? 네. 원래는 이거 그냥 여기다가 USB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밀어넣으면 원래는 돼요.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대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드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제 위로 간다고요. 바가. 그래서 이제 윗자리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1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13107 그러니까 13107이 이렇게 세팅이 되게끔 하시면 돼요. 그 바가 업으로 그 위에 네, 위쪽 앞자리 그리고 윗자리. 그다음에 1319 그 언더바에서 017이 하면 안 돼요?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건 먼저 뭐부터 그러니까 네. 처음 들어가면 언더바부터 나오거든요. 아랫자리부터 나오거든요. 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셋 버튼 누르시면 파라미터 6번이 세팅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업 버튼 누르시면 파라미터 7번으로 바로 넘어가요. 되셨죠? 거기는 625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셋 버튼 눌러보시면 파라미터 7번 셋 버튼 누르면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언더바 1.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625로 맞추겠습니다. 셋 버튼 누르셔서요. 셋 버튼 눌러서 깜빡일 때 수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깜빡이고 있을 때 셋. 그다음에 이제 모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업 버튼 눌러서 파라미터로 빠져나오신 다음에 그냥 아까 쭉쭉쭉 돌리셔가지고 C 나왔을 때 C 값 나왔을 때 셋 누르시면은 숫자가 깜빡깜빡거리는 걸로 나와요. 현재 모드 이렇게 엔코더 움직이는 걸로. 근데 그 숫자 값에 밑에 점이 있으면 마이너스라는 얘기고요. 숫자 값 밑에 점이 없으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625에서 업 버튼 누르시면 업 버튼 파라미터 나오고 여기서 모드 버튼 쭉 누르시면 C가 나와요. 아니, C01 말고 그냥 C. 그냥 C만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서 셋 버튼 누르시면 숫자가 막 움직여요. 이게 이제 엔코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6번하고 7번을 건드셨는데 그게 이제 분자 분모값 지금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요즘 거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나오는 위치 결정 모듈은 심플 모션 모듈은 그냥 그 엔코더 값 다이렉트로 집어 넣으면 돼요. 메모리를 32비트를 키워놨기 때문에 그냥 다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고 예전 위치 결정 모듈은 메모리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65,000까지밖에 입력을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지금 나오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든지 심플 모션 모듈들 같은 거는 이런 게 필요 없이 엔코더가 만약에 뭐 200만 개 나온다 그럼 200만이라고 써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 위치 결정 모듈은 그게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전자 기업이라는 거를 지금 세팅을 한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런 전자 기업이가 필요 없어요. 1대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체가 빠지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없어요. 전자 기업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왜냐면 그 예전 위치 결정 모듈에서 또 써야 위치 현재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심플 모션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PLC라는 거 다이렉트. 아니 그 다 되는 거 다 똑같아요. 구성은 다 똑같이 생겼고 통신만 이런 그 구리선으로 안 하는 거고 광 케이블 두 라인만 가게 돼 있고요. 파라미터도 이제 이 위치 결정 모듈의 메모리 타입을 기본 얘네는 전부 다 16비트 메모리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만이라는 값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400개를 넣어야 정상인데 근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걸 이제 보상을 이제 전자기업으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지금 나오는 위치 결정 모듈들은 그냥 다 400만 값을 그냥 넣기게 돼 있고 여기 전자기업에는 1대1로 1분의 1로 그냥 왜 했어요? 네? 1대1로 얘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이 구형이라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구형이기 때문에 신형기로 써야 된다면 네? 신형기로 써야 된다면
아니 신형 나오는 이 위치 결정 모듈은 그러니까 요것도 쉽게 보면 좀 이제 신형인 거거든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신형인데 요 위치 얘는 뭐든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나왔던 모듈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살아 있는데 그냥 1대1로 한다고요. 분자 분모를 다 일일로 입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업이라는 거를 입력을 지금 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위치 결정 모듈에서 펄스 퍼 로테이션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돼요. 즉 한 바퀴 돌았을 때 서버 모터에서 그 펄스가 몇 개 나오냐 이 값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위치 결정이라는 거는 마이크로면 마이크로, 미리면 미리 단위로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임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위치 결정 모듈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위치 결정 모듈에서 알아서 계산을 하려면 파라미터 값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파라미터 값 중에 서브 모터의 엔코더 값도 필요한 거고, 이 스크류 리드, 저희가 사용하는 이 스크류 리드가 한 번 이동했을 때 몇 미리가 이동하냐 이런 정보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위치 결정 모듈에다 입력을 해주면 위치 결정 모듈이 알아서 10mm 가라라고 하면 10mm에 해당되는 펄스 값을 앰프한테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제 요 위치 결정 모듈의 펄스 퍼 로테이션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여기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이 6535 값밖에 안 들어. 컨트롤 T. 이 위치 결정 모듈, 저희가 쓰는 위치 결정 모듈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위치 결정 모듈의 파라미터 값이 옛날 거 이게 16비트 메모리로 구성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저희가 그 전자 기업비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건데, 거꾸로 아까 이 위쪽에서 이제 모터 정격에 필요한 펄스 수하고 QD75에서 초당 발생할 수 있는 펄스 수, 이것 때문에 역으로 요걸 계산을 해낸 거죠. 요 계산이 625분의 131,072를 계산을 한 거고, 모터 분해능이 2의 22승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건 그 데이터 시트에 나온 거기 때문에 분해능이 결국적으로 거꾸로 해서 이제 요 값을 저희가 요 모터 분해능으로 요 값을 나눈 게 요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넣겠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따가 저 위치 결정 모듈에서 2만이라는 값을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값이 틀어지면 여기다가 2만, 지금 저희가 파라미터를 625분의 13만을 넣었는데 여기다 2만이라는 값을 안 넣고 엉뚱한 값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이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로 안 가는 거예요. 1cm 가라고 하면 1cm가 가야 되는데 이 값이 틀려버리면은 원하는 위치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해준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 장비는 CMX가 512배, CDX가 1류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수정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6번, 7번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거는 현재 전격으로 봤을 때 볼 스크류가 5mm짜리입니다. 이게 리드 간격이 요 모터가 한 번 회졌어요. 요 스크류가 한 번 회전했을 때 직선 거리로는 5mm로 이동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분당 15,000mm를 갈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물론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하면 볼 스크류의 리드 간격 좀 큰 걸 더 쓰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정밀도는 좀 떨어지겠죠.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스펙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치 결정 모듈인데 5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